BOM을 저번 시간에 만들었죠? 이름을 정의해야 되니까 클릭하고 삽입에 가서 표 확인. 이름은 자재 명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산 일지를 이제 테이블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는 있어야 되겠고요. 제품하고 모델명이 있는데요. 이 제품 코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제품 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삽입에 가서 제품 코드를 하나 넣도록 할게요. 이거는 보려고 그러는 데이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기록용 데이터 설계이기 때문에 제품명하고 모델명은 결국은 제품 테이블에 품명하고 모델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쓸 필요가 없죠.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품 코드를 임의적으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코드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날 460분 한 8시간입니다. 얘가. 쉬는 시간 좀 빼고. 여기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18일 날은 두 개를 합쳐야지만 8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3번 일한 거죠. 여기 보시면 모델명이 각각 1, 4, 6 해가지고 다 더하면 8시간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 가동 시간이라고 보기에는 얘는 좀 어렵고요. 그냥 부하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더바 분. 될 수 있으면 머리글은 다 붙여서 치고 띄어쓰기 한다 그러면 언더바 처리하시고. 이제 비가동 내역을 비가동 시간을 좀 볼게요. 자, 비가동 시간은 비가동 유형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삽입을 하나 하고요. 여기다 삽입을 하나 하겠습니다. 비가동 유형을 이쪽 앞쪽에다가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리고 가동률은 나중에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이거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큼 투입해서 여기는 비가동 유형이 없죠. 그러니까 비가동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제가 이렇게 딜리트 하겠습니다. 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세팅한다고 30분을 신 거죠. 그리고 결품 때문에 40분을 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설비 고장 때문에 또 40분을 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18일 날 여기 150시간을 할 때 세팅한다고 30분을 셨거든요. 150분 중에 30분이 아니라 10분이 또 회의를 했다라고 하면 또 여기 삽입을 해서 얘는 같겠죠. 여기다 회의라고 하나 쓰겠습니다. 회의. 그리고 여기에 10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같기 때문에 원셀의 원데이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복이 되죠. 데이터 기초 배우기에 가면 이게 뭐가 벌어진 겁니까? 그렇죠. 중첩 릴레이션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첩 릴레이션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자르라 그랬잖아요. 자르라 그랬으니까 여기 일단 제가 여기 삭제하고요. 비가동 요 내역하고 비가동 시간은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테이블이 하나 나오는 것들은 옆으로 빼놓을게요. 컨트롤 V로 제가 테이블 하나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는 삭제하겠죠. 자, 여기 투입 인원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생산이 될 때 투입 인원이 16명이라는 것은 뭔가 어딘가에는 집계한 자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인원은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잡해지니까.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이 중첩 릴레이션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상세한 내용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테이블을 별도로 만들어서 16명은 여기 집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투입 인원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수량을 앞쪽으로 뺄게요. 생산 수량은 유일하죠. 그리고 여기는 몇 개 만들었느냐. 생산량에 따라서 투입 공수에 대한 비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도 의미가 없어요. 여기까지 삭제. 비고도 별도로 뺄 수 있으면 별도로 빼고요. 근데 여기 뭐 한 번씩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비고도 큰 의미가 없죠. 이제 널 값이 계속 나오니까 비고도 하겠습니다. 테이블은 이제 이렇게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이해하고 이제 분량 현황도 나와야 되거든요. 분량 현황은 지금 여기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만들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쪽 테이블하고 이쪽 테이블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고리가 마땅치가 않아요. 이 날짜에 그러니까 제품 코드로 하면 똑같은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유일키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합쳐져야지만 유일한 게 이게 복합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조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P키를 만드는데 생산 번호로 만들게요. 이렇게. 생산 번호는 얘는 많이 쓰는 게 23년 맞죠? 12월 15일에서 뭐 첫 번째다 01 이렇게 쓰시는 게 많거든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1번이라고 쓰겠습니다. 생산번호 1번. 컨트롤 키 누르고 그러면 1번 16번까지 그리고 계속 0번으로 쓰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귀찮다라고 하면 여기다 10만 정도 하고요. 10만 100만 1로 할까요? 그리고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내리세요. 연속값으로 해서 이렇게 내리세요. 자릿수는 변함이 없게끔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없죠. 맞죠? 얘도 없죠. 세 번째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세 번째가 여기가 컨트롤 C에서 여기에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잡아서 위로 올리시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생산 번호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세팅을 하는데 조금 바꾸겠어요. 세팅을 하는데 15분이 소요됐습니다. 근데 이 생산 번호에 하다가 설비가 고장나는 바람에 10분이 쉬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중첩 릴레이션이 안 나오죠. 똑같죠. 우리가 저기 데이터 모달에 몰아보게 보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 패턴만 인식하시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얘도 결품이 있어서 나왔지만 사실은 세팅한다고 좀 시간이 갔어요. 네, 세팅한다고 10분. 네, 그리고 결품 때문에 20분이 쉬었어요. 네, 그리고 설비 고장 때문에 40분 쉬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가동 내역들이죠. 없어져야 될 겁니다. 네, 없어져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 히든 팩토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공장. 이런 인사이트가 없으신 분들이 관리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분인자 활동이라든가 식스시그마 활동 같은 거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틀림없이 우리가 하는데 로스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럼 이거 똑같은 걸로 해서 여기다 복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컨트롤 C에서 옆에다가 그대로 붙일게요. 네, 뭘 할 거냐면 이번에는 불량 유형. 네, 사실은 부적합품 유형입니다. 네, 불량이란 단어는 없어졌습니다. 네, 그다음 부적합품 수 이렇게 되겠죠. 네, 왜? 여기 생산 번호에 따라서 유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찍힘이 생겨서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예, 이날 또 찍힘 흠이 또 발생해서 또 한 개가 또 발생이 수리한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는 1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 네, 그리고 여기는 맞춤 불량이라고 하겠습니다. 맞춤 불량입니다. 한 개가 났어요. 조립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할게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유형별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또 그 생각을 합니다. 불량이 몇 개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시고 지금은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 중복 없이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데이터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 일입니다. 커리 짜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노코딩으로 가져야 될 역할이니까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팅이다 얘네들을 또 기화해가지고 또 테이블을 또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할 일이 많죠. 그러니까 무슨 컨설팅 가면은 제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코업을 안 하면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볼 건데 돈 많이 아무리 많이 줘도 다 흩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요. 아주 결정적인 게 하나 안 나왔어요. 뭐가 안 나왔냐면 제품 코드는 나왔는데 자재 로또 넘버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예, 자재 로또 넘버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기에 지금 자재 입출고에 의해서 자재 로또 넘버가 바코드로 다 찍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쓸 때 바코드로 그거를 한 번씩 읽어야 스캔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자재 로또 추적성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없어요. 연결이 아예 안 되는 거죠. 뭔 자재를 썼는지를 아예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다가는 자재 로또 넘버를 써줘야 되는데 여기에 또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자재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셀 방식입니다. 생산 자체가 셀 방식이에요. 한 사람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바코드 리더기 두고 뚝뚝 읽어서 넣어주셔야 돼. 넣어주시고 필요하시면 여기도 바코드 들어가야 됩니다. 자재 만약에 불량 자재가 있다 그러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써주셔야 돼. 뭐냐면 생산번호, 그렇죠. 자재 코드, 그렇죠.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수량. 그래서 여기다가 들어가는 자재 코드에 대한 수량들을 쭉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제가 벅차니까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왜 벅차냐? 이 데이터 셋을 만드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지금 몇 개 만들어야 됩니까? 비교역이 60개면 이게 지금 한 20개 되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만듭니까? 그렇죠. 만들기가 좀 힘드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만들면 60개면 생산량이 이거면 이거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없던 일로. 그렇죠. 예, 여기 이건 없던 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이런 데이터는 제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시 저것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테이블 하나 나왔고요. 이 테이블 나왔고, 이 테이블 나왔죠. 3개의 테이블이 나왔죠. 4개, 5개 테이블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자,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서 이제 표. 얘가 이제 자식, 부모는 여기 있어요. 제품하고 자재가 부모고요. 여기는 생산이 되겠죠. 자식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를 또 이렇게 잡아서 삽입에 가서 표. 얘는 생산 밑으로 벌어지는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자재, 부모, 생산이 자식, 얘는 손자. 그렇죠? 여기다 비가동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부적합, 맞죠? 부적합, 삽입에 가서 표. 얘도 손자가 되는 거예요. 학렬이 같아요. 같은 학렬에. 여기서부터 생산이라는 테이블에서 떨어져 나간 손자들 2명. 그래서 여기는 이름은 부적합. 그래서 3개.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로 데이터 입력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 그러니까 데이터 설계는 여기서 완료가 된 거죠. 자, 그럼 얘를 전산에 한번 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먼저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파워 피벗에 가시면 여기 데이터 모델에 추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넣어볼게요. 전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여기 제품도 여기 클릭하시고 삽입에 여기 파워 피벗에 가서 모델에 추가. BOM도
생산도, 그리고 부적합도, 얘도, 오케이. 다 끝났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파워 피벗에 가시면 다이아그램 보기에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부모 자식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재를 먼저 두고 이게 부모 계열입니다. 네, 그리고 자재 명세서하고 생산은 자식 계열이에요. 그리고 비가동하고 부적합도 손자 계열입니다. 이렇게 층이 나눠지죠. 딱 한눈에 보이시죠? 이제 네, 한눈에 딱 보이셔야 돼. 그러면 이제 부모하고 자식하고 관계. DNA는 부모가 손자한테 줄 수는 없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줘야 돼요? 부모하고 자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자식, 손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재 명세서는 제품 코드하고 제품 코드를 연결합니다. 밑에서부터 자식서부터 연결해 주세요. 자재 코드도 연결해 주시고. 네, 그러면 부모는 하나가 있고요. 요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모여서 요 자재 명세서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소요량은 그에 따라서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품명하고 규격명 같은 건 릴레이티드해서 이쪽으로 가져올 수 있고요. 자재명, 규격 단위, 그 다음에 단가 같은 것도 이쪽으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생산을 보겠습니다. 여기 제품 코드가 있죠. 여기 제품 코드를 잡아서 이쪽 제품 코드하고 연결하면 네, 연결이 된 거예요. 1대 다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가동을 보겠습니다. 자, 비가동은 생산 번호하고 이쪽 생산 번호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 번호하고 생산 번호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예, 이거는 기록용 데이터 설계예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이 있죠? 손자까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스타 스키마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했죠? 부모하고 자식 관계로만 만드는 게 스타 스키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 생산 비가동 부적합을 꽉 묶어가지고 하나의 자식 테이블에 다 붙여버리면 그러면 스타 스키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거를 잘 보셔야 돼.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사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거를 가져오면서 얘를 쿼리 병합을 시켜가지고 테이블을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파워 쿼리가 있는 거예요. 전산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산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뷰 테이블로 만들어달라 그래도 됩니다. 요까지가 오늘 제가 했던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를 할 거냐면 이제 얘는 데이터 설계를 이론적으로 끝낸 거죠. 얘를 이제 원드라이브에다 넣을 것이냐. 그럼 원드라이브는 이대로 쓰시면 돼요. 원드라이브 이대로 쓰시면 되고 아니면 쉐어포인트 리스트라는 곳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데이터버스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SQL 서버에다가 만들 것이냐. 네 가지의 물리적인 설계,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쉐어포인트 리스트가 돈 안 들고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버스 데이터베이스는 돈이 들어요. SQL도 돈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원드라이브는 엑셀 채로 그냥 올리면 돼요. 그래도, 만약에 필요로 하다 그러면 요거를 제가 설문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항은요, 여러분 또 공유를 시켜 놓을 테니까 요거를 잘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명세서까지, 테이블 명세서까지 쓰고 이런 거 다 생략했습니다.